안녕하세요. 일과삼입니다. 저는 이번에 유튜브에서 브런치 작가 가이드라는 이 시리즈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브런치 작가 가이드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총 7가지 내용입니다. 일단 브런치 작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브런치 글 어떻게 편집하는지, 그리고 이제 매거진 만드는 방법이랑 브런치북 발행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이제 브런치 구독자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브런치 그 조회수라든지 라이크, 공유 수를 늘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브런치에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브런치 작가 신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런치 작가 신청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작가 신청을 많이 도전들 하고, 그리고 브런치 작가 신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유료 강좌들도, 아주 비싼 강좌들도 많은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브런치 작가 신청하는 거에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일단 제가 브런치 작가를 2번을 선정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2번 다 한 번에 다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좀 그런 팁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브런치 작가를 여러 번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다 카카오로 연결이 돼가지고 도전이 어려운데, 제가 이제 2018년에 처음 3월 7일 날 브런치 작가가 되었고, 그때는 이제 카카오를 신청해서 이 왼쪽과 같은 그 축하 메일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내가 브런치 작가를 도전했을 때 그 작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작가일까? 그런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브런치 작가 되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직도 그 작가로서 유효한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작년 이맘때쯤 도전을 했네요.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 계정으로 신청을 했고, 지금 이 페이스북 계정으로 들어가면 카카오와 연결하라고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떠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2번을 도전을 했고, 2번 다 한 번에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결정은 어차피 브런치에서 하겠지만요. 일단 이제 브런치 작가가 되려면 이 총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하셔야 되죠. 일단 작가님이 궁금해요. 작가 소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을 발행할 건지, 이 2번째 브런치 활동 계획, 이 기획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자료를 첨부하는 거죠. 그 브런치에 저장한 글 3편을 이제 응모를 해서 그 글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째 활동 중인 SNS나 홈페이지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고 나서 신청서를 보내면 작가 신청은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씩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작가님이 궁금해요라고 해서 작가님이 누구인지 이제 소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작가님이 궁금해요라고 들어갈 내용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브런치 작가가 됐을 때 이 지금 현재 제 그 소개 페이지인데요. 작가 소개 페이지. 지금은 제가 이제 일하고 배우고 느낀 점을 나누며 삶의 성장으로 안내하는 글씁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제 책에 대한 저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소소한 일상으로 행복한 글을 나누고 뭐 이런 내용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예, 좀 평범한 글을 쓰고 싶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가 저도 이제 몇 번을 바꿨는데요. 지금 처음에 소개했던 글은 좀 잘 생각이 안 나고, 2번째는 이제 두려워 말고 여러분의 꿈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평생 따라다니며 선택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소천사 꿈에게.
이렇게 이제 썼다가 현재는 이 문장으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쓰실 때 여러분이 브런치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소개하는 글이 다음에 있을 그 기획서와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나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소개글을 쓰시면 되고요. 이게 300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길게 쓸 수는 없겠죠. 그리고 너무 길게 쓴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니까 임팩트 있게 나의 소개글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브런치 활동 계획.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떤 글을 발행하고 싶으신지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정말 책을 내가 앞으로 브런치를 통해서 책을 발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런치에서 나는 어떤 글을 이제 쓸 것인지 글의 주제나 소재를 선정을 하시고 그 글에 따른 그 목차를 10편을 이제 여기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편이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는 목차 10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맞는 10편을 쓰고 매력적인 제목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 목차조차도 여러분이 책으로 냈을 때 책 제목도 중요하고 책 표지 제목도 중요하고 각각 글에 대한 제목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제목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일까? 우리 사실 이 글 10편을 모두 다 브런치에 제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목만 보더라도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그 심사하시는 분께서 상상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면서도 주제에 맞는 적절한 제목을 10편 정도 기획하셔가지고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브런치 지금 작가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엄청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순한 서평이라든지 영화평, 뭐 사진글이라든지 여행기, 음식 레시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쓰는 그런 글로 내가 브런치 작가가 되겠다라고 신청을 한다면 제가 심사위원이라도 뽑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브런치 공간에 작가가 워낙 많은데 똑같은 유형의 글이 또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읽는 독자도 식상하고 브런치의 어떤 그런 그 명성에도 좀 지장을 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차별점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예, 창의성이라는 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잖아요. 새롭게 조합하고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나만의 차별점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일반적인 뭐 직장인이 아니라 뭔가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운데요.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다, 특별한 직업인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그 직업인으로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다. 이런 것도 아주 훌륭한 차별화된 포인트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경험 이야기. 내가 어디 해외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다든지 아니면 독특한 여행을 많이 했다든지 특수한 여행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 좀 독특한 경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 예,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했다든지 아니면 계속 뭔가 도전을 해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뭔가 뭐 계속 뭔가 공모전을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특수한 상황을 내가 겪었던 경험에 대해 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특별하거나 독특하거나 뭐 특수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을 조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학교 선생님인데 사진을 주로 찍는 사진 찍는 선생님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직장인인데 뭐 책을 통해 가지고 직장인들의 어떤 삶을 뭐 보살펴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 조합을 해보면은 그거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다 보니까 그 조합만으로도 독특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일반적인 사항의 조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린 거고 일반적인 주제이지만 만약에 그 주제가 아주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내가 영화평을 주로 쓰지만 해피엔딩만 된 영화를 나는 쓰는 사람이다. 아니면 뭔가 전쟁 영화만 관련된 영화평을 쓰는 사람이다. 라든지 뭔가 나만의 어떤 전문화된 영역이 있다. 예, 특정 영역에 집중해서 나는 쓴다. 나는 여행인데 오지 여행만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독특한 특정 영역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다. 그러면 그것도 차별점이죠. 그래서 이 브런치에서 글을 발행하는데 나만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뭘까?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제를 소개해 주시고 목차 10편 정도 제목을 써주시면 브런치 심사위원께서 보시고 아 이렇게 또 새롭고 독특한 글이 브런치를 더 풍성하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을 뽑아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런치에 저장 한글 3편을 이제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저장 한글 3편도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목차 10편 중 3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주제에 당연히 목차 10편은 그 주제에 맞는 거니까 주제에 맞는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3편은 내가 브런치 초보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아무런 뭐 이미지나 컬러를 쓰지 않고 그냥 편집만 해서 쓰겠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브런치를 잘 몰라가지고 처음 2018년 도전했을 때는 그렇긴 했지만 일단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는 완벽한 편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9년에 제가 도전했을 때는 이미 제가 이제 브런치에서 많이 단련이 됐기 때문에 완벽한 편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브런치의 그런 그 편집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뭐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정렬을 한다든지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고 이 편집에 관련 부분이나 아니면 아까 목차를 매력적으로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이 동영상을 계속 들어주시면 구독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글 세 편의 글도 내가 이미 브런치 작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맞춤법이나 태고를 충실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독자 입장에서 그 심사위원들께서 여러분의 글을 이제 읽으실 텐데 맞춤법이나 태고가 충실하게 되지 않았다면 읽다가 이제 그 흐름이 끊기고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다 읽고 나서 이게 좋은 글이라는 느낌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태고를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나는 작가로서 이런 글을 발행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가 이제 이 보시면 1번, 2번, 4번, 3번은 제가 아마 오류가 나서 버린 것 같고요. 제가 도전한 글 3편인데 지금 보면 정말 부끄럽고 부족한 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나는 행복한가? 일단 도전해보라. 경력기회 비결 계획된 우연. 그래서 저는 이제 2018년도 주제는 사실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조금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직장인으로서 나의 행복과 도전과 또 경력 개발에 조금 더 특화된 왜냐하면 제 이제 업무가 교육 담당이었고 HR 쪽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경력 개발과 관련된 글을 쓰겠다라고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때도 10편의 글까지는 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제에 맞게 제목을 몇 가지 뽑아보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응모했을 때는 이제 외국계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삶에 대해 가지고 쓰겠다 해서 그 일반적으로 보통 직장이라고 하면 국내 기업이나 대기업, 뭐 중소기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계 기업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좀 재미있는 제목으로 제가 10편을 뽑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그 조직 문화라든지 외국계 회사의 특징, 뭐 출장이라든지 영어를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세 편의 이제 그 임시 저장글로 지원을 해가지고 두 번째 2019년 지원했을 때도 한 번에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외에 온라인 매체 기고 글이나 출간책 주소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두 번 다 이 부분은 채우지 않고 왜냐하면 저는 온라인 매체 기고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출간책도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예, 그렇죠. 두 번째 지원했을 때도 저는 그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출간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채워넣지 않았는데도 제가 통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 중인 SNS나 홈페이지가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저는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2018년도에 저는 블로그를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2019년에 지원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획서와 글 3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브런치 작가가 되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브런치 작가가 되려는 이유는 여러분이 언젠가 책을 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브런치 작가를 응모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분이 책을 낸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책을 낸다면 어떤 책을 낼 것인가, 그 책의 기획서를 낸다는 마음으로 그 목차를 잡아보시고 그 목차에 해당하는 글 3편을 브런치 작가로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늘은 브런치 작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리즈를 발행할 때는 브런치 글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이제 여러분이 브런치 작가 신청을 도전하셔가지고 브런치 작가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러면 브런치 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독자들이 보기 쉽게 편집할 수 있는지, 브런치에 그런 편집 기능이 많은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추가한다든지 글씨 크기라든지 정렬이라든지 좀 더 돋보이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행을 할 예정이오니 여러분 일가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